최소 50여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우리의 옷 삼배. 배틀 앞에 한번 앉았다 하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꼿꼿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한 올 한 올 전통을 엮으며 금포 인생 30여 년을 걷고 있는 삼배장 최문자 선생을 만나봅니다. 최문자 선생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충청북도 보은군. 그중에서도 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유명한 속리산 인근의 한 산골 마을. 아주 오래전 봉황 한 쌍이 살았다 하여 봉황리라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이 바로 최문자 선생의 작업실입니다. 작은 방, 배틀 하나, 그리고 끊임없이 들리는 달그락 달그락. 전통 옷을 짓는 것 치곤 너무나도 소소한 작업실과 작업 환경. 비록 화려함은 없지만 우리의 정신과 혼을 담고 있는 삼배야말로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문화이기에 최문자 선생은 삼배짓기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삶이죠. 인생이고 삶이죠. 제 운명이. 물론 되게 보통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할까 하는 사람들 반면에 결국엔 뒤에는 옛날에 엄마들이 했던 거 우리 엄마 생각나게 해줘서 고맙다. 내지는 고향 생각난다. 진짜 이렇게 힘든 일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 소리 들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는 모르겠지만 말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그게 느껴져요. 그 사람이 진짜 고맙고 옛것을 보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저는 실제로 느껴요. 그래서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하나로 한 길만 걸어온 최문자 선생. 지금처럼 앞으로도 전통 방식의 명맥을 이어나갈 그녀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울 때면 그녀 자신도 모르게 왜 내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샌가 배틀 앞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최문자 선생. 그렇게 삼배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온 지 어느덧 30여 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삼배는 한 해살이 풀인 대마의 껍질을 벗겨서 짠 옷감으로 배라고도 하는데요. 한자로는 마포 또는 포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삼배를 만들었을까요? 신석기 궁산패총에서 뼈로 된 바늘에 마사가 감긴 것이 출토되었는데요. 그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삼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삼배 짜는 기술이 발달하여 중국으로 수출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옷감에 비해 올이 굵고 표면은 까칠까칠한 삼배. 그만큼 바람은 잘 통하여 예나 지금이나 여름 옷으로 삼배만한 게 없을 정도인데요.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은 삼배의 뛰어난 항균력을 익히 알고 된장, 고추장 항아리 안을 삼배로 덮어두었고 수의로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면사보다 섬유의 강도가 10배 강한 삼배, 의류나 침구류, 로프, 그물, 모기장 등 폭넓게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사람의 손으로 직접 직조하는 전통 방식의 삼배는 한 폭을 얻기까지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요. 가장 첫 단계는 대마 경작입니다. 소서가 지나 잎이 누렇게 변하면 베는데요. 그 다음에는 1시간쯤 쪄냅니다. 삼을 찔 때는 부정이 탄다 하여 상주나 여자는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작업은 삼껍질 훑어내기입니다. 이때 나무 토막에 뇌쇳날이 박힌 삼톱을 사용합니다. 밭에서 수확한 대마 껍질이거든요. 삼 껍질을 이제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거칠고 막
두꺼우니까 그거를 요 톱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아주 얇고 간결하게 이제 토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터운 부분은 다 이제 벗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워지고 얇아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잘게 쪼갤 거예요. 이렇게 겉껍질을 훑어낸 다음에는 삼재기를 합니다. 째는 작업을 할 때는 요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고 잡아줘야 돼요. 이 발가락으로 항상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딱 걸고 발가락이 딱 얘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째야지 되는 거예요. 삼을 찔 때는 가늘기를 정해서 잘게 쪼개는 것이 좋은데요. 삼질이 좋은 것은 얇게 쪼개고 삼질이 거친 것은 도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재기가 끝나면 삼삼기를 합니다. 째서 만들어 놓은 삼호를 일일이 손으로 연결해서 긴 오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때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이제 요거를 짠 거를 요 쩐집게에다 걸어 놓고 머리와 꼬리 부분을 잇는 거죠. 이어주는 거죠. 이제 실을 이제 막 한 가닥이 되도록 계속 잇는 거예요. 올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입안으로 거쳐가게 해서 침을 묻힌 다음 그것을 무릎에 대고 손으로 4-5번 비빈 다음 삼을 삶습니다. 꼬리 부분을 이빨로 훑어서 양쪽으로 끝을 갈라놓은 다음에 쩐집게에 걸려있는 삼 짠 거를 이제 빼가지고 머리 부분을 이 갈라놓은 꼬리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씩 무릎에 대고 손으로 비벼주면 새끼 꼬듯이 또르륵 말려서 완전히 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빠져요. 삼을 삶는 방법으로는 매내 삶기와 곱비벼 삶기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올 한 올 모두 입으로 거쳐가야 하는 작업이기에 최문자 선생의 입은 성할 날이 없다고 합니다. 이빨이 많이 아파요. 손 같은 데는 별로 모르겠는데 이빨 많이 아프고 다리가 많이 저리고 근데 또 이제 이 작업하다가 도저히 이빨이 흔들리고 아파서 안 될 것 같으면 다음 물레 작업하고 그러는 동안에 또 다시 아물고 또 하고 또 아프면 또 다른 작업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인내심이죠. 인내심이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막 예쁘게 잘해야 되겠다는 거. 좀 더 깔끔하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니까 하면서 뭐 다른 생각이 들어갈 겨를이 없어요. 그냥 이거에만 집중을 하니까요. 길게 이은 삼은 삼짓기를 합니다. 물러진 삼실 가닥들을 뭉쳐 실의 강도를 높이는 작업인데요. 여러 가닥의 실을 새끼와 같이 꼬는데 하짓대에 올려진 삼실을 물레를 사용하여 꼬는 과정입니다. 삶아놓은 실을 이제 잿물에 삶기 위해서는 실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이렇게 꽈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물레로 삶을 잡는다 그러죠. 그래서 잡는 과정에서 이제 실 자체가 배배 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잿물에 삶고 빨고 하는 과정에서도 실이 일그러지지 않고 실 자체를 그대로 이제 섬유질만 남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대나무 잎은 대나무 잎에다가 처음에 넣어가지고 감아서 요 가락에 끼워야지 나중에 이렇게 빼고 또 다시 또 다른 가락에 끼워서 이 실을 다 끌어서 또 돌겨시라는 곳에 올려야 돼요. 그럴 때 이 대나무가 밑에 받침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가락과 물레를 연결해서 물레가 돌아갈 때 가락은 그 반대로 돌아가요. 이 물레의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실이 감아지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 삼이 드디어 실로 되어집니다. 삶고 잇고 감고 풀고 그리고 말리고 엮고 잣기를 반복하면 토생이가 만들어집니다. 이 다음 작업은요.
이거 다 물레로 이제 자사놓은 이 토생이를 가지고 이 토생이를 한 올 한 올 끌어서 이렇게 실 타래를 만드는 거예요. 끌어서 이제 돌것이라는 곳에 딱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실 타래가 돼요. 그러면 이 실 타래를 가지고 솥에 넣고 잿물에 삶고 빨아주고 널어주고 이거를 여러 번 하면 이렇게 뽀얗게 돼요. 그럼 그걸 다시 돌것에다 올려놓고 다시 하나씩 하나씩 끌어야 돼요. 그리고 끌려서 차곡차곡 서려놓은 게 요거 실밥이에요. 그래서 그 실밥을 가지고 이제 날 틀에다가 날아 놓는 거죠, 이렇게. 3을 다 삶은 뒤 씨올은 바로 꾸리로 감지만 날올은 날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배날기라고 합니다. 배날기는 직조하기 전 날씨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직물의 길이와 같은 길이로 날씨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 다 날아놓은 실에 이제 풀칠을 해서 이 털 같은 거를 다 재우기 위해서 풀칠하는 작업이에요. 그걸 맨다 그래요. 전통 길쌈에서는 반드시 날올의 표면에 풀을 먹여 배를 짜는데요. 겉뿌리를 볶아 만든 가루와 좁쌀, 메밀 껍질을 섞어서 풀을 쓰고 거기에 된장을 풀어서 사용합니다. 요 위실을 사월이라고 하고요. 요 밑실은 잉아울이라고 하는데 잉아울 사월을 하나씩 하나는 아래로 하나는 위로 해서 실이 한 올 한 올 각자 분리되게끔 해주는 게 이 사침이라고 해요. 이 사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실수로 이걸 끊어뜨려서 이게 빠졌다. 그러면 이걸 다시 다 잘라서 다시 삶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순서가 틀리면 절대 짤 수가 없어요. 실이 다 얽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침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삼배를 짓는 일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산매기 역시 그런데요. 햇볕이 있으면 너무 빨리 풀이 말라 고루 풀을 먹이기 어렵기 때문에 흐린 날을 골라 배매기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굵직굵직한 과정만 50여 가지. 이런 단계를 거쳐 실이 완성되면 배틀이라고 불리는 직기로 배짜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잉아를 걸어줍니다. 네, 배틀에 맨 도토마리를 올린 다음에 이제 잉아를 걸어야지 배를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잉아 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잉아라는 거는 이제 배를 짤 때 아래실 위실이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매기를 하여 감아 올린 도투마리를 배틀에 올려 선다리에 고정시킵니다. 한 줄 한 줄을 띄어서 잉아대에 걸어 여러 날의 줄을 잉아대에 걸어두는데요. 바디에 끼운 날씨를 빼서 두 개의 잉아에 번갈아 끼우고 다시 바디에 끼워 매듭대에 메어줍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게. 그리고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끌신을 당기고 놓았을 때 실이 아래 위로 서로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를 시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배를 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배짜기를 시작합니다. 말코에 감아 날씨를 긴장시켜 놓고 배틀에 쇳꼬리채를 발로 잡아 당겨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날씨를 벌려 손으로 준비된 시실꾸리가 든 북을 좌우 손으로 넣으며 바디로 시실을 쳐서 배를 짭니다. 계속 매일매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짜는 걸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실 만드는 과정을 한 10개월 정도 한다면 짜는 거는 그 10개월 한 거를 짜는 거는 한 달?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한 달도 안 걸려요, 맘 먹고. 배를 짤 때는 바디를 칠 때마다 저질게, 다시 말해 헝겊을 서너 올이 잘라서 물을 적셔주는 연장으로 날실 위에 물을 발라줘야 합니다. 배를 짜는 장소는 보통 마루나 헛간 등을 이용하고 봄철같이 건조할 때는 움집이나 땅굴과 같은 지하실을 이용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식물성 실인데다가 풀을 먹여놨기 때문에 빳빳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빳빳하니까 그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탁탁 쳐도 끊어지거나 그러지 않게끔 습도 유지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습기 없고 그럴 때는 이제 새벽에 밤에 주로 이제 배 짜는 작업은 그때 주로 많이 했다 그래요. 이렇게 해야 황금빛을 내는 반듯한 전통 삼배가
완성됩니다. 기분이 완성했을 때, 아, 만져놓고 이렇게 딱 완벽하게 이제 만져서 딱 해놓으면 너무 부드럽고 비단 같잖아요. 그 뻣뻣했던 대마가 이렇게 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얘를 또 누가 사가거나 아니면 어디서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납품을 했을 때, 납품하고서 돈은 받았는데 굉장히 서운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또 내가 지금 납품한 만큼 양을 채워놓지 않으면 어디다 도둑 맞은 것 같고 자식을 어디다 떼놓은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빨리 가서 막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딱 채워졌을 때 이제 그런 허전함 이런 게 잊어지. 이게 돈으로는 안 채워지더라고요. 이게. 삶고 돌리고 배틀과 함께 해온 최문자 선생의 30년 금포 인생. 세월의 흔적과 그녀의 손길이 느껴지는 배틀인데요. 사실 이것은 5년 전 그녀의 스승인 이강고옹이 물려주신 삼배틀입니다. 네, 이 배틀은 이제 충남 서산에 계시는 제 스승님이 쓰시던 거를 저한테 물려주셔서 선생님이 쓰시던 거라 그런지 이렇게 함부로 하게 되질 않고 딱 들어오면 아 선생님이 주신 거 우선 딱 배틀 보면 그 생각부터 하게 돼요. 아,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이렇게 배틀을 탁 물려준다는 거는 자기가 쓰던 거, 손때 묻은 걸 간직하고 싶고 또 그 집 자손들도 있잖아요. 자손들이 달라고도 하고 했을 텐데도 저한테 주셨다는 건 저보고 제가 끝까지 할 거라는 걸 믿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처럼 끝까지 진짜 제 힘 닿는 데까지 해야죠. 고마운 스승을 만나고 전통을 잇는 명인이 된 지금 최문자 선생과 삼배의 인연을 되짚어보면 그것은 마치 삶처럼 질기고 긴 인연이었습니다. 배짜는 마을에서 태어나 배를 짓던 어머니와 할머니를 보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이제 친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동네 분들이 하시니까 심부름도 하고 밥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익숙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결혼해서 24살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좀 애들 어렸을 때 유아 때 좀 사업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돈을 좀 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애들은 어리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 내가 삼배를 배웠으니까 그거는 애들하고 같이 집에서 애들 돌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서 기억을 더듬어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배짜는 일. 까실까실하고 오묘한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도 배틀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최문자 선생은 고향인 충청남도 서산 배짜는 마을을 떠나 지금의 이곳인 충청북도 보은에 터를 잡게 되는데요. 그것도 벌써 16년 전 일입니다. 아, 남편도 사업이 기울었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돈도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배 짤 수 있는 집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배를 짜려면 첫째로 마당이 넓어야 돼요. 마당이 길어야지 실을 길게 막 펼치고 이러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딱 맞아서 구하게 된 거예요. 이사 온 후 충북 공예협동조합에서 품질 인증서를 받으며 충북에서 유일하게 삼배를 짜는 최문자 선생.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를 비롯하여 영동 난개축제, 보은 대추축제,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축제에 초청받아 삼배짜기 시연을 하며 우리 전통의 옷감 삼배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배우러 온다고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릎에 비비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좀 안 하시고 그래도 또 뜻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종종 오셔서 뭐 힘든 부분 그런 데는 떼놓고 조금 짜는 거라든가 그런 거 가끔 하시고요. 또 제 딸아이가 막내 딸아이가 재밌어 해요 이 일을. 그리고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비엔날레 때도 가서 직접 시연도 하고 했어요. 사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했으면 했는데 굳이 뭐 말릴 필요도 없고 지가 또 재밌어 하니까.
이곳은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충북공예협동조합입니다. 충북 공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곳인데요. 공예품의 유통 판매뿐 아니라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충북에 있는 전통 공예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홍보도 좀 대행해주고 판매도 겸해서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조합원은 한 200명 정도 되고요. 집불공예 아니면 도자기 또 섬유공예 여러 분야에 또 목공예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전통공예 분야는 수공예 분야는 거의 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충북 지역의 명인들이 만든 작품이 한자리에 다 모여 있는데요. 전통 방식의 제작 기술을 간직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을 해도 손색이 없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보이는 삼배 원단이 바로 최문자 선생의 손끝에서 태어난 것들입니다. 손끝이 갈라지는 고통을 참으며 만든 것들인데요. 동시에 최문자 선생의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좀 판매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판매가 좀 활성화되면 이제 같이 체험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더불어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와서 꼭 생활에 필요한 걸로 구매도 하고 또 직접 만들어서도 가고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손끝, 발끝, 입안이 하는 고된 과정이지만 최문자 선생이 삼배와 함께한 30년 그리고 앞으로도 또 걸어갈 길은 아름답습니다. 그냥 저예요. 삼배는 그냥 저인 거. 제가 이제 생을 다하는 날까지 제가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날까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고 취미고 기회만 된다면 제가 언젠가 만약에 기회만 된다면 이걸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제가 세울 수는 없어도 제가 그 학교에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